긍정적 고객 경험을 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추천할 확률이 87%나 높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안녕하세요, 서기석입니다. 저는 이케아 코리아, 카카오 모빌리티, 쿠팡, 한국 GM, 쉐보레 같은 글로벌 아니면 대한민국의 아이코닉한 브랜드에서 CMO 및 브랜드 총괄들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과 공감을 만드는 브랜드 캠페인부터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략적인 부분,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전략, 그리고 다양한 팝업이라든지 이런 경험 마케팅, 혹은 성장을 부르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CRM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 그를 통해서 제가 몸담았던 회사들과 브랜드의 성장을 이뤄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사실은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 많은 부분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뷰카라고 해서 불확실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이는 더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업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하지만 또 소비자들도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 지갑을 닫는 상황. 최근 한 서베이에 의하면 70%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 경험과 브랜드 경험에 있습니다. 이것들만이 진정한 차별화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객 경험과 브랜드 경험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제품력, 서비스력만으로 더 이상 차별화를 만들어내기는 힘든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해지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둘째, 가격 경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스트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성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격을 가지고 승부를 보면 사실은 수익성이 약화되고, 그런 것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좋은 고객 경험과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맥킨지의 결과에 따르면 더 좋은 압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매출 증가율이 3배나 더 크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긍정적 경험은 당연히 충성도뿐만 아니라 고객의 재구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선망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고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 브랜드를 입소문을 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긍정적 고객 경험을 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추천할 확률이 87%나 높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오가닉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게 하면 아주 큰 밑거름이 됩니다. 좋은 브랜드 경험은 프리미엄한 가격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성장과 매출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소비자의 65%는 긍정적인 고객 경험, 브랜드 경험에 더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 경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굉장히 이렇게 험난한 불확실성이 넘치는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경험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객 경험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차별점을 만들어내고 고객들을 감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브랜드 성장, 매출 증대, 지속적인 브랜드의 구축,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부분, 그것은 바로 고객 경험 매핑입니다. 다양한 포맷이 있지만 고객 경험 매핑은 크게 4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4가지로 나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다면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실존적이고 실질적이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 여정 매핑입니다. 고객 여정 매핑이란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처음 인지하는 순간부터 구매 후 사용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사용 이후의 모든 경험들, 그런 모든 접점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방문부터 상품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실질 장바구니에 담고 실질적으로 결제하고 배송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이 어떻게 사고 후기를 어떻게 남기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객 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고객 전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나하나 프레임을 잡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지, 이것들이 고객 전이 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여정이란 무엇일까요? 고객 여정이란 고객이 제품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구매, 그 이후의 상호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터치 포인트들의 합, 그런 것들이 고객 경험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런 순간들에서 어떤 터치 포인트를 가지고 브랜드와 회사와 접점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컨슈머 저니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를 하고 이것들과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시각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객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같이 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객의 여정을 매핑한다는 것의 가장 큰 베네핏은,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성도라든지 만족도 증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매출, 저희가 잡고 있지 못했던 매출 기회들을 잡아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회사의 크기가 커지고 매출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들도 컨슈머 저니 매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슈머 저니 매핑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고객의 행동을 단계별로 정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고객 여정을 매핑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떠한 인더스트리,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브랜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마케팅적 퍼널적 관점에서 컨슈머 저니 매핑을 봤을 때는 크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인지, 두 번째, 고려, 세 번째, 구매, 네 번째, 구매 후. 아주 심플하죠. 하지만 이러한 심플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고객들을 바라보고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인지, 고려, 구매 후 이런 단계에서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이 큰 틀에서 프레임워크를 잡고 이걸 바탕으로 고객의 페르소나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패턴, 우리 회사에서, 우리 브랜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의 페르소나나 패턴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요. 그것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를 서로 교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자 단계마다 이 고객들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 브랜드와 우리 회사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래서 사실은 아까 이런 접점을 어떻게 가는지, 물론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고객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구분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고 구매를 이미 했던 사람들,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충성 고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매를 했던 고객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여전히 저희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클릭을 한다든지 검색과 하고 경험을 했지만 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예 전혀 이 카테고리에 관심이 없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각각 그 단계별로 어떤 터치 포인트를 가지면 우리 브랜드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고객 여정 매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인식시키고 이해하게 만들어서 이 고객 여정 매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하지만 실용적인 그런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여정 매핑은 한 부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부서, 회사에 있는 주요 부서들, 특히 커스터머들 접점에 있는 부서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